어딜 가든 그건 니들 문제야. 나는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미라는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힌 서류를 조카들 코앞에 들이밀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겨울밤, 남매는 검은 짐봉투 하나만 들고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미란이 차 트렁크에 옮긴 것은 조카들의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엄마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트렁크에서 미란이 미처 보지 못한 봉투 하나가 골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장통 국수집 아주머니가 그것을 주워 서랍에 넣어두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그냥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찬바람이 몰아치는데 미라는 팔짱을 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와 민호는 검은 짐봉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모, 우리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면 당장 어디로 가요? 서아가 입술을 꽉 깨물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손에 든 서류를 펼쳐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건 니들 사정이지.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뭐예요? 퇴거라니요?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괜히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하지 말라고 준비한 거야. 서류에는 관리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이 손가락으로 직인 부분을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지? 직인 찍혔지? 내가 너희 법적 보호자야. 보호자가 결정하면 끝이야. 보호자가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언제 길바닥에 내쫓았어? 잠깐 떨어져 지내자는 거지. 민호가 봉투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19살 아이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모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라도 해야 돼? 나도 내 인생 있어. 미라는 시선을 피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뜻이야. 어서 내려가. 이모, 잠깐만요. 얘 학교는요? 저희 짐도 다 안 챙겼어요. 필요한 건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지금은 나가.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남매와 검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랫입술을 한번 깨물고 봉투를 들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달라질 거 없어. 민호는 닫힌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누나 진짜로 끝이야?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서아가 먼저 계단 쪽으로 걸었습니다. 민호는 누나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라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 따로 모아둔 파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사본이 순서대로 정리된 봉투였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트렁크를 열고 봉투를 안쪽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장통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와 민호는 공중화장실에서 나와 골목 초입에 섰습니다. 밤새 역 대합실과 편의점을 전전했던 터라 두 사람의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누나,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아무데도 갈 데 없잖아. 민호가 입김을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골목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부터 들어가자. 생각은 그 다음에 하자.
불이 켜진 국수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작고 창문도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 앞에서 한 여자가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서 뭐라도 먹자. 서아가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국수집 앞에 다다르자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왔네. 추워 보이는데 얼른 들어와요. 정순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고 따뜻했습니다. 남매는 구석자리에 짐 봉투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정순이 뜨거운 물을 2잔 가져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손부터 녹여요. 손이 얼었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뭐 먹을래요? 멸치국수 2그릇이요. 서아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되면 하나 물어봐도 돼요. 서아와 민호가 동시에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이 골목에 있었어요. 우리가요? 아니, 다른 여자. 차 세워두고 서류를 막 꺼내더라고. 봉투를 찢어가면서 정리하던데 급하게 가더니 하나 떨어뜨리고 갔어. 정순이 계산대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에 반쯤 젖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리려다가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놔뒀어요. 중요한 것 같아서. 서아가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겨지고 잉크가 번진 영수증이었습니다. 상단에 글자 몇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수령 확인. 서아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거. 민호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뭐야 그거? 영수증 아래쪽에는 임대인 서명란과 수령인 이름, 그리고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령인 이름은 미란이었습니다. 날짜는 서아가 기억하는 날짜와 겹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직후 서아와 민호가 장례식장을 오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민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모 이름이야. 맞지?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장례 치르던 날이야. 정순이 조용히 국수 2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그 차 번호판 앞자리를 봤어요. 정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색 SUV였어. 27로 시작했어. 확실해. 서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차 우리 이모 차예요. 민호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이거 그냥 우연 아니지? 서아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가게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수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2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밤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서아는 복사점 의자에 앉아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번진 잉크 사이로 숫자와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사기 불빛이 한번 번쩍이고 확대 복사본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배율 더 키워서요. 서아가 복사점 직원에게 말하며 원본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스캔 파일을 저장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잉크 번진 부분 선명하게 보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다 살아나진 않아요. 직원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를 하나씩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임대인 연락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서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복사점을 나온 서아는 골목 입구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서아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최미순 씨 딸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최 씨 따님이요. 네, 기억하죠.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보증금 반환건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이미 처리가 다 됐는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지급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노인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이모분이라고 하셨어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원본을 직접 가져오셔서 내용 다 확인하고 지급했어요. 공증도 받은 서류였고, 서아가 손에 든 복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위임장의 날짜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날짜야 서류에 다 적혀 있었죠. 공증 번호도 있었고, 나는 형식을 다 갖춘 서류를 보고 처리한 거라. 혹시 그 서류 사본 보관하고 계세요? 복사는 해뒀어요. 이런 거 분쟁 나면 필요하니까. 서아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튿날 오전, 남매는 공증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서아는 창구 직원에게 복사본에 적힌 공증 번호를 내밀었습니다. 이 번호로 조회가 되나요? 직원이 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기록 있어요. 위임장 공증건이네요. 발급일이 언제예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이틀 전이요. 서아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망일을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위임장 발급일은 엄마가 숨진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서아의 수첩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온 남매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서아가 다가갔습니다. 창구 안에는 서류를 정리하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감 관련 민원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인 기록이에요. 아니요, 돌아가신 어머니 관련 건인데요. 저는 딸이고 상속인이에요. 기태가 서류를 내려놓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사망자 관련 기록은 직계 가족이면 열람 신청 가능해요. 단 공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나오고 내부 기록은 따로 제출 요청을 하셔야 해요. 그 절차대로 할게요. 기태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항목을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잠시 후 기태가 접수 목록을 한 장 출력해 창구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공개 열람 범위에서 나온 민원 접수 번호들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번호로 자료 요청을 따로 하셔야 해요. 서아가 목록을 받아 훑었습니다. 접수 날짜들을 눈으로 짚어 내려가다가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사망 이틀 전 날짜였습니다. 이 날짜 건 어떤 종류의 민원이에요? 기태가 잠깐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료 요청 절차를 밟으시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드릴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청서를 한 장 더 받았습니다. 민호는 창구 옆에 서서 날짜가 적힌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나. 민호가 서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응? 이거 그냥 실수가 아니잖아.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신청서 빈칸에 펜을 댔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응. 무료 법률 상담센터 대기실은 낡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번호표를 손에 쥐고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 금액, 접수 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3번 오세요. 안쪽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은 작은 탁자 하나와
의자 셋이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윤지연은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아 서아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영수증 복사본, 공증 조회 결과, 민원 접수 번호 목록이 차례로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위임장 발급일이 사망 하루 전이고요. 윤지연이 복사본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감 분실 신고 날짜를 아직 확인 중인데 구청 자료 요청을 넣어뒀어요. 서아가 수첩을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실 신고 날짜가 위임장 발급일 앞이면 그 인감으로 만든 서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위임 범위도 봐야 하고요. 보증금 수령만 위임받았는지 그 이상이 포함됐는지. 민호가 윤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도 있어요. 저희 이름으로 된 거요. 윤지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에 본인들이 직접 서명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서류 쓴 적 없어요. 민호가 탁자에 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제가 사망 당시 미성년이었어요. 저는 19이었고 누나는 25이었어요. 윤지연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미성년이었네요. 그럼 상속 포기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리인이 바로 이모라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고요. 서아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필체 감정도 받아야 해요. 서명이 본인 것과 다르다는 게 입증되면 사문서 위조로 이어져요. 윤지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권도 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출력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된 건데 야간 시간대에 처리된 거예요. 윤지연이 출력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어디 저장돼 있었어요. 민호가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모네 집 컴퓨터요. 예전에 서류 처리하다가 저장된 채로 있었는데 미란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신청 기록에 접속 위치가 남아 있어요? 은행에 요청하면 나온다고 들었어요. 윤지연이 메모를 했습니다. 전자서명 부인 이의 신청을 은행에 먼저 넣으세요. 동시에 디지털 기록 보존 요청도요. 시간이 지나면 서버 기록이 지워질 수 있어요. 남매는 상담실을 나와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자서명 부인 이의 신청이요. 접수는 가능한데 조사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디지털 기록 보존 요청도 같이 넣을게요. 서아가 추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란의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학자금 연체 통보 왔다. 네가 신청한 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돼. 민호가 문자를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고 나서 민호에게 돌려줬습니다. 답장하지 마. 서아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모가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알면 어때? 우리가 먼저 기록 보존 요청 넣었어. 두 사람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신청 당시 접속한 위치가 미란의 집 주소 인근 공유기와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민호의 공동인증서가 이모직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최근 삭제 기록이 확인됐다는 사실도 함께 통보됐습니다. 서아는 그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날짜 옆에 줄을 긋고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튿날 오전에 들렀습니다. 소장은 위임장 사본을 서랍에서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필요하다 싶어서. 서아가 위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임 범위 항목에 보증금 수령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복사해도 될까요? 가져가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닌 서류야. 소장이 복사기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누나. 응. 이제 경찰서 가야 하는 거지. 서아가 소장에게서 복사본을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고소장 접수하자. 경찰서 민원실 접수 창구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소장을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서류를 넘기며 훑어봤습니다. 사문서 위조하고 전자서명 위조 혐의로 접수하는 거죠. 네. 관련 자료도 같이 첨부했어요. 접수는 되는데 수사 일정은 따로 연락드려요. 서아가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통 골목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국수집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 2명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정순 씨 맞죠?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서류 봉투 주우신 날 저녁 CCTV 확인이 필요해서요. 가게 앞 카메라 영상 좀 이미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정순이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들어와요. 정수는 가게 안쪽 선반 위에 올려둔 녹화기 리모컨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맞추자 골목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 한 대가 골목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미란이 내렸습니다. 미란은 트렁크를 열고 안에서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감 케이스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다시 트렁크를 닫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화면을 멈추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거 원본 파일로 주실 수 있어요. 드릴게요. 정순이 녹화기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CCTV가 경찰에 넘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와 민호는 정순의 국수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이서아 씨,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국수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연락이야? 내일 경찰서 오래요. 정순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다음 날 오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탁자 위에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CCTV에 찍힌 차량 번호 조회했는데 미란 씨 명의 차량이 맞고요. 영상에 인감 케이스 꺼내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서아가 출력물을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소환 일정 잡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요. 며칠 뒤 미란이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담당 경찰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임장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거예요. 언니가 직접 부탁한 거라고요. 미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위임장 발급일이 사망 하루 전이에요. 그 시점에 본인이 직접 위임을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하라고요. 언니가 직접 한 건데 내가 뭘 입증해요. 경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감 분실 신고 기록이에요. 날짜 보시면 위임장 발급 바로 다음 날이에요.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실 신고는 나중에 한 거예요. 위임장에 쓰인 인감이 이미 분실 신고된 인감이라면 그 서류 효력이 달라지죠.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임장 원본 제출해 주세요. 보관함에 뒀어요. 경찰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셀프 보관함 압수수색 집행이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보관함 문이 열리자 서류 파일과 케이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원본 계약서,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목록이었습니다. 경찰이 메모 목록을 펼쳤습니다. 전세 반환 처리, 상속 포기 접수, 대출 실행. 세 줄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메모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보관함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목록에 기록됐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기태가 참고인 출석 요청서를 받은 것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기태는 출석 요청서를 책상 위에 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공개 열람 기록 출력본을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출 부당 실행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대출은 잠정 중지 처리됐습니다. 남매는 정순의 국수집 한쪽을 임시 거쳐 삼아 낮과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서도 그 사이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서하는 수첩에 항목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항목 옆에 날짜를 쓰고 짧게 줄을 그었습니다. 수첩 한 페이지가 거의 다 찼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미란에게 기소 통보가 전달된 날 서하는 국수집 계산대 앞에 앉아 영수증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국물을 젓다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서하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윤지연의 문자였습니다. 기소 결정 났어요. 사문서 위조, 전자서명 위조, 사기 3가지예요. 서하는 문자를 한 번 더 읽고 나서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순이 국물국자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기소됐대요. 정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됐네.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 서하는 영수증 묶음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장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야. 사인하면 돼. 민호가 계약서를 받아 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 성실하게 했으니까 하는 거지. 민호가 볼펜을 들고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학교 복귀 승인이 난 지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편의점에 출근하는 일과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에게서 추가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남매는 국수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윤지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나왔어요. 윤지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 서명이 민호 씨 필체와 다르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불일치 판정이에요. 민호가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걷었습니다. 그럼 제가 쓴 게 아닌 거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사 무효 다툼에서 핵심 증거가 돼요. 형사 쪽에서도 위조 입증 자료로 쓰이고요. 서하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CCTV, 포렌식 기록, 인감 분실 기록은요. 3가지 다 법정 증거로 채택됐어요.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서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요. 잔액은 계좌 동결됐어요. 이미 쓴 금액이 일부 있긴 한데 남은 건 묶여 있어요. 민호가 윤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건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요.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해요. 윤지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뒀어요. 재판 일정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매는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상인회장 권 사장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나와 맞았습니다. 지난주 바자회 수익 일부야. 상인회에서 얘기 나눠서 결정한 거니까 사양하지 마. 권 사장이 봉투를 정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순이 봉투를 받아 무게를 느껴봤습니다. 애들 당장 살 데가 있어야지. 주거 비용에 보태.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권 사장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지 말고 잘 써. 그게 고마운 거야. 권 사장이 손을 내저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순이 봉투를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받아. 서아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잠깐 붉어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매는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민호는 면을 말아 올리다가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나 장학금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지 장학금. 알아봤어. 서류 준비하면 되는데 보호자 변경되면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 서아가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 접수해뒀잖아. 결과 나오면 같이 가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면을 집었습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깍두기 접시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국수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아의 수첩과 자료 봉투가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바깥 시장통에서는 저녁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공판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법원 문자 서비스였습니다. 내용을 읽은 서아의 눈이 멈췄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교복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모가 우리 맞고소했어. 명예훼손으로. 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모는 우리가 소문을 냈다고 하는 거지. 시장 상인들한테. 민호가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윤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야지. 서아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다음날 오전에 국수집으로 왔습니다. 탁자에 앉아 소장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반격을 시도하는 거죠. 윤지연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잖아요. 상인회에서 알게 된 거지. 서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고의성도 없고 허위 사실도 아니에요. 무혐의 의견서 제출할게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민호가 윤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를 흔들려는 거죠. 그렇죠. 재판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윤지연이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지연이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의 휴대폰으로 통신사 문자가 왔습니다. 채무 독촉 문자였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나, 나 휴대폰 요금 연체됐다고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내 폰은 내가 요금 내고 있잖아. 서아가 문자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민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 나 모르는 번호야.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명예 조회를 하고 나서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개통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요. 화면에 미란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개통한 적 없어요. 이거 명의 도용이에요. 직원이 메모를 했습니다. 신고 접수하시겠어요? 네. 서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대리점을 나와 서아는 바로 신용정보 차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민호 명의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넣는 절차였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민호가 대기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지 마. 서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안 지쳐. 서아가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지치면 다음날 또 하면 되지. 민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미란과 태식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출 실행 시점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란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참고인 진술 요청에 응했습니다. 구청복도 벤치에 앉아 출석 요청서를 다시 읽으며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민호의 신용 등급 회복 절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부당 실행 인정되면 등급 영향은 소급해서 정리돼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얼마나요? 2달에서 석 달 정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수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순이 두 사람 앞에 국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권 사장이 오늘 상인회에서 얘기했대. 미란이 퍼뜨린 소문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더 신경 쓰지 말라고. 서아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상인회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정순이 주방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국수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릇이 따뜻했습니다. 1심 선고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 국수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적어온 날짜와 항목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호가 주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교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밥은 안 넘어가. 서아가 외투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정순이 주방에서 국수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앉아. 빈속으로 가면 안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정수는 계산대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방청석은 절반쯤 차 있었습니다. 서아와 민호는 앞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지연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탄탄해요. 미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옆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서아는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다가 흩어졌습니다. 옆에서 민호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김미란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민호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서아는 눈을 앞으로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잔액을 남매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은 무효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명의 대출은 전액 취소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명예훼손 맞고소는 기각됐습니다. 태식은 공범을 인정한 대신
감경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낭독이 끝나고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항소할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서한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오자 윤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상대로 항소 의사 밝혔어요. 대비는 해둘게요.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서아가 물었습니다. 네. 1심에서 채택된 증거는 그대로예요. 민호가 복도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법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서아가 다가갔습니다. 끝난 거 맞지? 1심은 끝났어. 민호가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이상해. 기쁜 건지 모르겠어. 서아는 민호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게시판에 권 사장이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판결 결과를 간단하게 적은 공지였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읽었습니다. 국수집 안에서는 정순이 혼자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와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국수 두 그릇이 탁자에 놓였습니다. 정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땠어? 서아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겼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눈이 잠깐 붉어졌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여 면을 집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자 변경 최종 확정 통보가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서아가 통보 문자를 확인하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항목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짧게 줄을 그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1심보다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짧은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미라는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윤지연이 서아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로. 서아가 윤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덕분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증거를 모았으니까 된 거예요. 윤지연이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랑 보증금 잔액은 입금 절차 들어갈 거예요. 담당자한테서 연락할 거고요. 윤지연이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민호가 서아 옆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끝났다.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잔액과 손해배상금이 입금된 날 남매는 부동산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붙은 매물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이 두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대 아파트 쪽으로 보시는 거죠? 네, 두 사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호가 계약서 사본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가 있네. 서아가 민호 손에서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장학금 접수 창구는 학교 행정실 안쪽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복지 장학금 신청이요. 직원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여기 첨부됐네요. 이번 학기 안으로 결과 나와요.
민호가 창구를 나오며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접수했어. 서아에게서 답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국수집에 변화가 생긴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아가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 목록을 만들면서 정순의 일을 덜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해왔어. 혼자 하셔서 힘드셨잖아요. 서아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월말에 식재료 비용이 매출이랑 맞지 않아요. 여기를 조정하면 돼요. 정순이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가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엄마 가계부 정리하면서요. 정순이 아무 말 없이 장부를 서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서아의 이름으로 공동 운영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출력해 정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같이 운영하면 어때요? 정순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이 좁은 데 묶여도 돼. 좁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시작됐잖아요. 정순이 서류를 들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공동 운영자 등록이 완료된 날 저녁 권 사장이 작은 통 하나를 들고 국수집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에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만든 거야. 장학금 적립통. 권 사장이 통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서 장학금으로 쓰자고.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순이 통을 계산대 모서리에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권 사장님. 권 사장이 손을 내저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사날 아침이었습니다. 남매는 짐봉투 몇 개를 들고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들어오던 날과 짐의 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정순이 가게 앞에 나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이따 올게요. 서아가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가 골목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쫓겨나던 날 밤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낮이었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서아가 먼저 걸었습니다. 민호가 짐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쯤 젖었다가 말라버린 영수증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사본을 꺼내 진열장 안쪽 액자에 끼웠습니다. 영수증 조각은 그 자리에 반듯하게 놓였습니다. 시장통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된 얘기였습니다. 쫓겨난 골목에서 주운 영수증 조각 하나가 치밀하게 감춰진 진실을 하나씩 끌어올렸습니다. 서아와 민호는 울고 주저앉는 대신 날짜를 적고 서류를 모으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남매 곁에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말없이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날에도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